네, 11월 27일 해외 축구 챔피언스리그 9경기 하고요. NBA 9경기 총 18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몇 경기 좀 고민했던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한 두 경기 정도? 축구도 조금 고민한 경기들이 있었고 NBA도 좀 고민한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고민하느라고 한 30분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 뭐 진행 중인데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야간도 지금 내일 축 NBA 모두 좀 주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물로 드렸던 어제죠. 와프드무 선물로 드렸던 거 잘 들어왔고 일단 저도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고 가가지고 쌍무 먹었고 해축이 어쨌든 뭐 맨시티 마엔 좀 도르트문트 승하고 5번은 잘 갔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분석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좀 어려운 로테를 그렇게 돌리는 건 말이 안 되죠. 3분의 1을 로테를 돌려버리니까 좀 할 말이 없었고 그래도 뭐 NBA는 지금 4연승 구간이고 또 내일 일정들도 괜찮으니까요.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스크 단프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쨌든 주간에는 제가 선물은 준비를 안 해왔지만 야간은 어쨌든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셨다 하더라도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문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무승부를 원하는 분들이 조금 더 한 6대4 정도로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5대 45면은 제가 조금 고민해 볼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62대 38 정도 6대 4 아니면 뭐 더 늘어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여러분 의견 반영을 하고 물론 뭐 다른 거를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무승부 하나를 준비해 왔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즉흥으로 영상을 보면서 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내일 뭐 아침에 게시물 통해서라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 무승부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분석하는데 힘이 되고요. 뭐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코펜하겐하고 알마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코펜하겐이 더 전력에서 앞서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코펜하겐은 저 배당을 믿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코펜하겐을 갈 바에 그냥 오버만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양 팀 다 좀 승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수비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당연히 뭐 승패를 하나 꼭 골라야 된다면 코펜하겐인 건 맞아요. 근데 0.23?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넨이 0.23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아스날이 0.23을 받았다. 약팀 상대로.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코펜하겐이 객관적인 전력이 앞선다 하더라도 0.23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양 팀 다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1점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보시고 또 오버를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 추가적으로 코펜하겐의 우에스카스 수비 쪽에 빠지는 거 그런 이런 것들도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또 허리라인에 데알라니 이 친구 빠지는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 그리고 알마티 같은 경우에도 수비 마르티노비치가 불투명한 거, 또 얘네도 허리라인 아라드 빠지는 거. 물론 앞쪽에 양 팀 다 결장 이슈가 있긴 합니다. 공격 쪽에. 근데 허리라인 수비 쪽에 각각 또 선수들이 빠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버만 보시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파포스하고 모나코로 갈게요. 이거는 지금 모나코가 주말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나코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지금 알 아흘리한테 한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한테 지금 라인업 장난질로 당했는데 모나코가 이제 파리랑 앞두고 있고 지금 모나코가 물론 승점을 좀 쌓긴 해야 되는 지금 구간입니다. 리그 페이지에서. 근데 지금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도 파퍼스 원정길은 쉽진 않아요. 비아레알도 적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승패를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파퍼스 같은 경우에 수비 쪽에 골다 불투명한 거, 그다음에 앞쪽에 캔세마,
주안 코레라 이런 친구들 빠지는 거 정도 있고, 모나코는 에릭 다이어 마비사가 여전히 빠지고, 그 다음에 앞쪽에 디아타 이렇게 빠지거든요. 많은 부상자들에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모나코의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요. 리그 연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리그가 지금 연패에 빠진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를 버린다기보다는 다음 파리와의 홈 경기도 대비를 할 라인업을 갖추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뇌피셜이지만 모나코가 이 경기를 비기는 거에도 만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나코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탠스 자체를 이거를 좀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모나코 햄무 무로 투트랙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모나코가 지진 않을 것 같고 이기더라도 한 골차 똥줄승할 가능성이 저는 좀 꽤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라 승패로 접근하기는 난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그에서 이미 연패. 그 다음에 또 다음 경기가 또 파리와의 원정도 아니고 본인도 홈 경기에서라면 연패를 좀 끊으려고 그런 플랜을 갖고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버는 저는 모나코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보면 언더. 한마디로 이 경기는 별로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나코 쪽으로 다행히 빠졌는데 물론 모나코가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모나코 일반승을 갈 바에는 햄물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첼시하고 바르셀로나가 빅매치였지만 멍청한 아라오의 퇴장으로 인해서 오바도 안 났고 재미도 떨어졌죠. 그래서 내일 가장 빅매치는 아스날하고 미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넨이 아스날 담당 일진. 저희가 아스날 오랜 팬으로서 참 미넨하고 챔스 경기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그나마 이제 잘한 게 무승부. 최근에 만나가지고 2대2 무승부 한 거 홈에서. 그리고 예전에 뭐 1차전 지구 홈에서 2차전 원정 가서 1대1 비긴 거 이런 게 다지 이긴 적이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는 뭐 이긴 적이 오래됐습니다. 12년 정도 됐어요. 예전 챔스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미넨만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미넨이 그때 너무 강하기도 했고 뭐 이번 시즌도 무서운 건 맞는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아스날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아스날은 마가양이스가 일단 못 나와요. 그리고 요케레스는 조금 불투명한데 웨데고르는 훈련 참여했기 때문에 웨데고르는 어쨌든 교체 명단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요케레스 하베르츠는 주말 리그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네는 뭐 딱히 없죠. 근데 디아즈가 직전 경기 퇴장당했기 때문에 디아즈가 못 나와요. 그래서 저는 디아즈가 나왔다면 미넨 프렌을 좀 봤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지금 미넨은 칼이라는 유망주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아즈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고 보는데 칼, 그나블이 돌아올 거고 올릿의 케인 이 앞서는 라인은 무서운 건 맞는데 결국에는 디아즈가 없으면 옵션이 미넨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벤치의 어떤 뎁스가 공격 쪽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도 포지션에서도 그렇고 무시알라도 빠져있죠. 디아즈도 만약에 못 나오면 디아즈가 지금 미네라서 지금 활개치고 있잖아요. 물론 2년 차에는 디아즈가 또 절 수도 있어요. 1년 차에만 잘하는 이적해가지고 잘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윙백의 어떤 날카로움은 아스날이 오히려 팀버 칼라피오리 쪽에 있고 세트피스의 강점도 아스날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지금 에제, 사카, 트로사르 거기다 메리노는 공격도 잘해주고 골도 결정도도 있지만 또 직전 경기에서 또 패스로도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또 더블 볼란치에서는 수비맨드 라이스가 키미 파블로비치보다도 근소하게 저는 앞선다고 봅니다. 밀리지 않고. 그래서 수비도 탄탄함의 공수까지 윙백 공수까지 본다면 저는 이 마갈라니스가 못 나오는 건 아쉽지만 거의 똔똔이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버 칼라피오리의 어떤 공격 이 확실히 라이머나 스타니치보다는 6대4는 최소 앞섭니다. 그럼 공격은 당연히 미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풀렸을 때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줄 카드가 잭슨밖에 없어요.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버 보고요. 왜냐면 마갈량이스가 못 나오는 것도 아스날이 어떤 이 경기에서의 클린시트 수비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미네는 어떤 카렐도 무섭거든요, 이 친구.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성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만약에 칼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이거는 미네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케인은 아스날 담당 일진이었기도 합니다. 토트넘 시절에. 그래서 최소 저는 미넨도 한 골 넣는다고 보고 아스날도 충분히 미넨의 어떤 수비 라인 상대로 미넨이 지금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클리스트 경기들보다는 실점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양등은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경기고 오버를 보고 승패는 저는 아스날이 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아스날 햄무나 무 어제 유벤투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겨도 한 골차 똥줄수는 가능성이 높고 미넨 역배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아스날 햄무나 무 그다음에 아니면 오버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꼬마하고 인테르입니다. 얘네는 예전에 만났죠? 예전에 만나서 꼬마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때 인테르가 더 좋았는데 지난 시즌에 인테르가 먼저 이제 선취골을 넣고 그 다음에 꼬마가 역전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얘네가 챔스에서 만나가지고 대파이 결승골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파이 있었고 그래서 2대1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그 꼬마가 지금 부상자가 좀 많아요. 요렌테, 르노르마 이 두 명 못 나오는 거, 더 곤잘레스 불투명한 거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결장 이슈에서는. 그리고 인텔은 전승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구간이고 꼬마는 2승 2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승점 3점이 조금 절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 팀의 어떤 순위를 봤을 때, 또 인테르가 조금 더 실리적으로 나설 거고, 다음 일정이 피사 원정이라 하더라도, 피사가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승격팀이어도. 인테르가 만약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하였으면 이 경기에서 로테도 좀 돌리고 매우 실리적으로 나설 건데, 키부 감독의 어떤 운영 능력은 조금 전 물음표는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꼬마가, 어쨌든 홈에서의 꼬마 챔스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르노로망이나 요렌테 못 나오는 건 아쉽지만, 키부 감독의 어떤 저는 경기 운영, 그 다음에 이런 유럽 대항전 병행하는 일정에서 인테르가 지금 리그 페이지 전승 달리고 있지만 만났던 팀 보시면 케 알마티, 위니옹, 그 다음에 슬라비아 프라하, 아약스 다 본인들보다 한 수 아래 온 상대로 전승을 얻은 거예요. 일정이 꿀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상대를 만났고 또 원정이고 그래서 이거는 꼬마 승에 다득점. 꼬마도 수비 불안, 인테르도 수비 불안은 안고 있다. 르노르만 빠져있는 것도 실점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꼬마 승에 다득점 보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하고 아탈란타로 가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고민 좀 했던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경기도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냐면 이 경기는 프랑크가 지금 더 급해요. 승점을 쌓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아탈란타는 감독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폴리 원정에서 좀 1대3으로 발렸는데, 분위기 반전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바뀐 감독이 챔스 경험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급한 거는 프랑크입니다. 아탈란타는 그래도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챔스에서는. 프랑크가 조금 더 승점이 3점이 급한 거고, 아탈란타는 1점만 따도 된다는 마인드로 나설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과연 아탈란타가 이 지키는 축구를 선수비 후역습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물음표는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라르손 못 나오는 거랑 우준이 못 나오는 게 크죠. 우준이 이번 시즌 프랑크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 못 나오는 게 좀 공격 좌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탈란타는 스칼비니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존의 아탈란타였다면 저는 아탈란타 프레 언더로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챔스 경험이 부족한 이 감독 그리고 또 프랑크가 승점 3점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있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 들이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득을 좀 깔고 봐야 되는 경기다. 아탈란타도 충분히 프랑크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간이 생긴다면 골을 기대할 수 있고 프랑크도 뭐 지금의 아탈란타의 어떤 수비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아탈란타가 클린시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크 승, 그 다음에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하고 에인트호벤. 이거는 리버풀을 좋게 보고 싶진 않은데 호번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냐 안 가냐 차이지. 야, 이거는 그리고 리버풀이 챔스 성적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좀 하려고 할 거고 리그에서 연패이기 때문에 다음 리그 일정도 리버풀이 신경을 안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홈에서 하는 경기고 또 후반 상대로 본인들이
보다 한 수 아래인 팀 상대로라면 분위기 반전을 좀 하고 웨스트햄 원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롯 감독의 지금 뭐가지도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코너 브래들리, 프림퐁 못 나오는 것들 좀 분명히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이 안 되는 거 프림퐁이 안 나온 게 크겠죠. 오른쪽에서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 그런 것들 기대하고 데려오기도 했고 호번은 반본매라고 플레이 여전히 빠지는 거 말고는 없는데 뭐 호번이 챔스 성적이 지금 좋진 않고 최근에 뭐 무팽지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건 리버풀 승의 마인에 오바를 가고요 보고요 갈지 말지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차로 조합에 낑길지 마지막으로 갈 게 없으면 근데 이게 뭐 1순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번을 안 보는 이유는 호번은 이런 리버풀과의 강팀 또 안필드에서 경기에서 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1, 2순위급은 아니겠지만 호번을 볼 수는 없는 경기다. 리버풀 승은 가냐 마인을 가냐 아니면 3.5버러 가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지를 가는 거지 호번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호번이 챔스에서의 어떤 경기력 그다음에 이런 강팀 상대로 비빌 수 있는 전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리마업을 볼 수밖에 없지만 1, 2순위는 절대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올림피아코스하고 레알입니다. 지금 레알도 알론소 감독이 지금 라커룸 장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론소 감독 경질파, 지지파 갈리거든요. 보통 대체로 이제 남미 위주, 발베르데, 그 다음에 뭐 비니시우스 주니어, 호드리고 이런 친구들이 좀 경질파예요. 그래서 지금 비니시우스가 재계약도 거부하고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알론소 안 자르면 나 안 나가, 나 재계약 안 하고 다른 팀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들이대고 있는데, 뭐 본인 수준을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알론소 감독이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한 것도 있긴 하고 지금 초반에 좀 잘 나가다가 삐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수비 쪽에 결장도 있기 때문에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아센시오하고 지금 하이센까지도 지금 마지막에 태클하다가 좀 뭐 부상이 생겨가지고 레알이 지금 쿠르투아도 못 나오고 하이센, 밀리탕, 카르바할, 알라바, 리디거 수비 쪽 결정자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올림피아코스는 뭐 딱히 뭐 그렇게 결정자가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를 못 보는 게 전력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레알이 단체로 지금 뭐 기업은행처럼 아니면 뭐 단체로 지금 뭔가 애들이 태업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만을 갖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레알이 일정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강팀들을 만나는 건 아닌데 엘체 원정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원정 지로나 원정 빌바오 원정까지 해서 계속 원정이에요. 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팀들이지만 계속 원정입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력도 지금 최근에 안 좋고 직전에 이제 리그 연전에서도 라요랑 엘체 원정에서도 연속으로 비겼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쪽으로 보는 게 회의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레알 쪽을 일반승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레알 일반승 당이 좋은 거예요. 올림피아코스를 하는데 레알 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3.5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그 발베르드가 교체로 들어가가지고 수비 커버도 설렁설렁 산책하면서 했었거든요. 두 번째 골 먹혔을 때. 그 엘차오 경기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올림피아코스의 공격력은 지금 엘체가 멀티골 넣었던 것만큼의 어떤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알 승을 가느냐 아니면 언더를 가느냐 정도 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레알이 수비적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올림피아코스의 어떤 공격력 상대로는 잘해야 한 골, 클린시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이 경기는 레알 승, 그다음에 3.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챔스 두 경기 남았는데 일단 지금 뭐 최근에 NBA가 위주로 잘 되고 있긴 합니다. 지금 4연승 구간이고 내일 일정도 NBA가 조금 더 전 나은 것 같아요. 해축보다 둘 다 괜찮은데 NBA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선물은 곧 공개할게요. 자, 파리하고 토트넘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덴벨레 복귀 이슈도 있지만 덴벨레가 뭐 이번 시즌 폼이 안 좋죠. 그래서 교체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강인이 점점 팀에 녹아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소고리 골도 나왔고 하키미가 못 나오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덴벨레의 어떤 뭐 복귀 이슈 이런 것들도 조금 그래도
마이너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근데 플러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은 딱히 결정자는 없지만 이런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정자는 딱히 없지만 사비 시몬스를 잘못 데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스날 원정에서 깨진 분위기가 파리 원정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원 싸움에서 토트넘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파리의 어떤 피지컬이 강한 라인업은 아니지만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즈는 볼을 잘 차는 유형들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벤탄쿠르랑 팔리냐 이런 애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공격 쪽에서도 쿠두스나 사비시몬스 쿠두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사비시몬스는 조금 물음표고 그래서 파리가 뭐 파초랑 마르키뉴스가 나오고 또 멘데스 쪽에서 좌측 우측 라인의 공격이 조금 헐거워지긴 하겠죠. 하키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좌측 멘데스 쪽으로 공격이 치중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을 좀 이쁘게 차고 짜임새 있는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거는 그래도 파리다. 반드벤하고 로메르의 어떤 센터백 라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스날 원정에서 뭐 두세 골도 아니고 네 골을 넣으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봤을 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파리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빠마 업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걸리는 게 뭐예요? 파리가 다음에 모나코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이거 뭐 맨시티처럼 뭐 충격적인 라인업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 리그 페이지 순위가 그래도 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라인업에 좀 장난질을 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빠마 옵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빠마 옵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포르팅하고 클럽 브리에 스포르팅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클럽 브리에는 좀 실리적으로 경기를 나설 수밖에 없고 맞불 작전을 펼치기에는 부담스러운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위는 스포르팅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구간이고요. 클럽 브리에는 여기서 승점 드랍을 하면 안 되고 최소 1점을 따야지 뭔가 이 앞으로 향후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르팅이 곤살베스가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또 어시스트,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포인트를, 공격 포인트 올리는 자원이라 아쉽긴 하지만, 뭐, 곤살베스가 없어도, 그래도 나머지 친구들 트링캉도 있고요. 수아레즈도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 뭐, 크게 의존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아쉽긴 하겠지만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클럽 브리에가 수비 쪽에 사베, 메이어가 못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또 홈에서의 스포르팅 홈발 무시 못하고 이건 스포르팅 승. 그 다음에 다만 이거는 클럽 브레가 1점을 최소 베스트 최우선을 목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려앉은 수비에 대해서 스포르팅이 일정 부분 고전을 한다고 보고 3.5 저득점까지도 보겠습니다. 스포르팅 승에 언더 3.5 언더 보고 챔스 9경기 분석 코멘트를 마쳤어요. 좀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경기들 아스날 뮌헨 파리 경기 뭐 이런 경기들 또 레알 경기 조금 코멘트 살을 붙여서 말씀드렸고 뭐 전술적인 뭐 코멘트를 이런 거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오늘도 챔피언십 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렉섬 무입니다. 렉섬. 여기다가 제가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구두로 하는 것보다 적어드리는 게 스킵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뭘 드렸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의 선물은 렉섬 무입니다. 하나를 더 준비할까 했는데 하나가 더 안 보여서 일단 무 하나 드리고요. 가서 내일 아침에나 아니면 뭐 르바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은 렉선 무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조합 재료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이 괜찮게 보는 언어버나 일반성이랑 같이 가셔도 되고 또 무 하나 찾으셔서 저처럼 쌍무 가셔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BA로 넘어갈게요. 저는 객관적으로 약간 더 NBA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유일하게 마감 경기입니다. 디트하고 보스턴입니다. 지금 디트나 토론토가 너무 좋죠? 디트하고 토론토가 너무 좋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디트는 지금 뭐 딱히 결정자도 없고, 보스턴이 캐타까지도 못 나온다? 야, 이러면은, 프런트 코트에서 비비기가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좋은 자원이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스턴은 백코트 자원들이 좋아요. 프리차드, 화이트, 브라운 이런 친구들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런트 코트거든요. 그러면은 디트는 지금 뭐예요? 듀렌 이 새끼 뭐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지금 얘가 너무 지금 노련하게 잘해주거든요. 기량이 만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프런트 코트에서도 다른 팀한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라인업이 구성이 됐고 벤치도 괜찮아요.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보스턴이 지금 예전에도 벤치 자원들이 강했던 팀인데 지금 이적 많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프리차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벤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친구들 지금 벤치에 얘가 지금 주전으로 나오면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최근 한 2년 동안의 어떤 벤치 세컨 유닛 중에 가장 헐거워진 게 지금 보스턴의 세컨 유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코트, 백코트, 벤치 세컨 유닛 싸움에서 디트가 모두 우위고 다만 그래도 보스턴이 경쟁력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코트 화이트, 프리차드, 브라운은 충분히 디트 상대로 어떤 외곽포에 대해서 어떤 득점 볼륨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특히 듀렌을 앞세워서 보스턴의 인사이드는 공수에서 리바운드 또 수비 리바운드라던가 공격 리바운드라던가 자빙이라던가 뭐 꿀미든 거의 뭐 무중공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디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먼스가 보스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사이먼스 외에는 저는 뭐 딱히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디트 승에 그 다음에 마인스까지도 봐야겠죠. 3초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도 보스턴이 프런트 코트 인사이드에서 많은 실점도 할 뿐 아니라 본인들도 백코트에서 꽤 많은 득점을 좀 해준다면 230점을 기준인 낮은 기준점이면 다득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D마업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만 마감 경기고 내일 나머지 다 아침에 가실 수 있는 경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아마 배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막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뉴욕 닉스하고 샬럿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닉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브루클린 할 때 브루클린 프렌에 언더 봤었잖아요. 똑같아요. 길게 안 봅니다. 샬럿 프렌에 언더 봅니다. 샬럿이 지금 못하고 있지만 6.5 핸디가 안 높아 보여도 뉴욕 닉스가 지금 원정에서 보여주는 득점력 그 다음에 상대를 찍어 누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누업이 빠지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6.5가 핸디가 지난번 브루클린 14.5인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배변되고도 13이었는데 그래도 6.5 정도면 저는 샬럿의 어떤 지금 라인업 구성이라면 야투만 평균 정도만 해주고 또 야투가 또 터지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뭐 쿠누펠, 라멜라볼, 그다음 밀러, 그다음 브리지스까지도 모두 다 지금 빅3가 돌아온 상황에서 신의 쿠누펠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라인업상에서 특히 주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 닉스가 세컨 유닛이 강한 팀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샬럿이 투 포지션 정도는 해볼만 하다. 샬럿의 6.5 프렌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 닉스의 원정의 어떤 저조한 득점력 때문에 239.5 언더까지 보고요. 만약에 이게 오버가 된다. 샬럿의 야투가 빵빵 터지면서 샬럿이 사고 치면서 아예 샬력 옵 이런 시나리오는 있겠는데 역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쉬어서 프렌 그리고 저득점 볼게요. 원정 뉴욕 닉스의 득점력 생각하면 오버 보기는 조금 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미러키하고 마이애미로 가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이제 휴식을 줬던 노먼 파일이 돌아오고 위긴스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휘로는 지정기에 나와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해줬는데 일단 미러키가 쿤보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쿤보 복귀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미러키가 쿤보가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성적이 좀 안 좋고 마이애미는 지금 이 라인업에서 정말 감독발로 잘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팀의 어떤 컬러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잘 적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미러키한 상대로 마이애미가 강합니다. 벤치 자원들도 괜찮아요. 물론 하티즈 주니어라든가 요비치 이런 애들 지금 뭐 GTD 걸려있긴 한데 다 빠지지 않는 이상은 경쟁력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마이애미가 벤치 자원에서 충분히 미러키가 쿤보가 나오면 프론트 코트에서 물론 강점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마이애미가 지금 아데바요도 복귀한 와중에 프론트 코트가 약하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웨어의 어떤 성장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웨어의 성장 이런 것들도 눈에 많이 띄고 마이애미의 어떤 빠른 템포에 미러키가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키즈 주니어, 요비치, 위긴스 다 빠지면은 조금 미러키가 일정 부분 해볼만 하겠지만 다 빠지지 않는 한 이거는 마이애미가 한두 명만 나온다면 뭐 이거는 쿤버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애미가 충분히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공수 밸런스 그리고 주전 벤치 구간까지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애미 승에 핸디가 높아도 7.5 마이앤에 다득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전에 가실 분들은 뭐 내일 GCD 보고 가셔도 되겠죠. 이 경기는 코멘트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 NBA 4연승 중인데 내일 일정 괜찮아 보입니다. 5연승 올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 인디하고 토론토입니다. 이거는 RJ 바렛이 지금 빠져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토론토도 디트처럼 못지않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인디는 지금 뭐 주전들이 속속히 돌아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주전 구간은 그래도 토론토 상대로 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빌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세컨 유닛이 이제 토론토가 인디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도 어쨌든 토론토가 난데 제 말은 인디가 최근에 그래도 주전들이 어, 그래도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주전 구간 싸움에서는 해볼만 하겠지만 결국에는 벤치 싸움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직전에 인디가 평소보다 3점이 너무 잘 들어가기도 했고 40% 넘는 43인가 44%인가 그런 높은 성공률이 나오는데 평균 회귀 법칙으로 좀 야투가 떨어질 거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토론토는 확실히 마마케라 11도 지금 이번 시즌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딕도 있고 그래서 벤치 자원들이 지난 시즌 경험치도 먹은 것도 있고 잉그램이 팀에 와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프런트 코트 백코트에서 밸런스가 인디보다 주전 구간에서 최소 6대4 정도 앞서고 전에는 한참 안 좋았을 때 차이라고 보면 65대 35, 7대 3인데 지금은 뭐 엄청 벌어져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벤치에서도 저는 6대4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론토 승. 그 다음에 핸디가 높긴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디가 직전 경기 같은 3점 야투율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9.5 핸디도 토론토가 극복한다. 그리고 인디의 어떤 득점력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토가 수비가 확실히 좋아졌죠. 최근에 시즌 극초반보다 토론토의 수비 디펜스가 좋아진 상황이라면 언더도 봐야겠죠. 기준점이 높아요. 토마언 235.5 기준 언더까지 보고 토론토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미네하고 오클 이거는 내일 1옵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 GTD만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 길저스 나오면 이거는 뭐 OKC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안 나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길저스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좀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갔다가 오마 갔다가 안 나오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물은 아까 해축 코멘트 할 때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선물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멤피스하고 뉴욕. 이런 경기는 메인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경기는. 왜냐면, 내일 경기가 9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저는 뉴욕이 홈이고, 뭐, ED가 나와도, 그래서 그냥 뉴욕 프렌에 역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이거는 뉴욕 프렌은, 근데 메인으로는 안 가고요. 오버를 보기가 어려운 게 일단 뉴욕 프렌의 역배를 보고 뉴욕이 직전 경기 143점을 찍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어떤 득점력 그리고 직전 경기 야투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것도 평균 회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무엇보다 멤피스가 최근에 저조한 평균적인 득점력을 고려해봤을 때 240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뉴욕 프렌의 역배 235점 235 너무 높아요. 235점을 기준 언더까지 보고 다만 이 경기는 메인으로 가시는 건 아니다. 내일 갈 게 많다. 사이드 느낌 아니면 패스 뉴엘 프렌 역배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골스입니다. 이게 좀 고민을 제가 좀 했어요. 이 경기를 좀 고민을 하느라고 제가 늦었는데
어려운 경기긴 하거든요. 어려운 경기인데 이거는 지금 골스가 그린까지 돌아오고 호퍼드 쿠민가 없는 건 아쉽지만 여기도 이제 아담스가 없으면 생군 쉴 때 힘들어요. 주전 구간에선 모르겠지만 생군 쉴 때 좀 빡세고 그 다음에 이슨도 없고 듀란트도 없는 것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골스 승에 언더 봅니다. 그리고 언더 보는 이유는 휴스턴이 확실히 메인 또 주 득점 중에 한 명인 듀란트 없음으로써 최근에 득점이 떨어졌고 제가 피닉스랑 할 때도 그때 휴스턴 승에 피닉스 프렌에 언더 봤었잖아요. 그때 휴스턴 언더 가기도 했고 그때 국민픽 디마가 부러지면서 올킬을 못했었는데 이거는 득점이 많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언더를 낮은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휴스턴 득점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바가 뜨면 골3이 미친 듯 터지면서 혼자 골스가 거의 뭐 점수를 120점 이상 찍어버리면서 아예 학살하면서 골마업 뜨는 시나리오 정도는 있는데 휴스턴이 이 경기에 디펜스에 많이 신경을 쓸 거고 특히 어떤 골스의 외곽에 좀 집중을 좀 수비 집중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휴스턴의 공격도 그린이 돌아오면은 버틀러가 있는 한 자바리 심스나 센군도 좀 활개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의 어떤 선수 로테이션이 좀 개판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그래도 할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어렵지만 승패는 골스 승을 보는 이유는 골스가 휴스턴을 만나봤잖아요. 프로에서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압니다. 작년하고 라인업에서 어떤 메인 포렌더로 벤블리시 빠져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렵지만 승패는 본다면 골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듀란트도 없고 이슨, 스티브 아담스 이런 애들 다 빠져있는 것도 크다. 쿠민과 호퍼도 빠져있는 거 못지않게. 그래서 이거는 저조한 저질스러운 저득점 흐름 가운데 골스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워서 이걸 한 15분, 20분 이 경기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난하고 포틀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고 메인으로 가기 좀 부담스러운 경기입니다. 하퍼, 뭐 샤프 이런 친구들 GTD 걸려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언더 이것도 240은 너무 높아요. 물론 양 팀의 어떤 화력이 폭발하는 날이면 충분히 뭐 오바도 뜰 수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지만 최근에 세난이 웸비가 빠지고 나서 수비나 공격 쪽에 영향을 받아서 점수 실점 많이 할 것 같았지만 애틀전 빼고는 상대의 어떤 디펜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웸비에 빠져있는 흐름에서도 그리고 포틀은 오히려 주랄레드에 빠져있고 절면서 뭐 경기력이 오락가락한데 얘네도 지금 외곽이 안 들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아브디아의 어떤 프론트코트의 어떤 공격력은 괜찮습니다. 근데 외곽의 어떤 기복이 심한 팀은 잘 안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이렇게 폭발되는 경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골스전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렵지만 언더 보고요. 승패는 뭐 굳이 보면 저는 역배준 쪽 그냥 세난 프레 역배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경기. 이 경기 멤피스 뉴욕 이 경기는 메인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경기 좀 어려워요. 골스도 어렵지만 이 두 경기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피닉스하고 세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NBA 4연승 구간이니까요. 네,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코멘트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경기는 세크가 지금 슈레더가 GTD고 사보니스 여전히 빠지지만 여기도 앨런이나 던, 뭐 그린 이런 친구들 빠지기 때문에 또 원정이고 세크가 직접 미네전에서 어쨌든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첫 연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크가 최근에 그래도 뭔가 경기력이 올라왔다. 야투율이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드로잔 키건 머레이가 돌아온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건 머레이가 돌아왔고 몽크도 좀 살아났고 잭 라빈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승리했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연장까지 가서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 원정이기도 하고 홈 피닉스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물론 이 프론트 코트에서 사실 세크가 조금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벤치나 그 다음에 백코트 자원 쪽에서는 세크가 그래도 해볼만 해요. 데븐 부커가 있지만 여기도 알렌이나 던 빠져있는 것도 영향이 있고 슈레더 나와주면 좋고요. 벤치에서 출발하면 그래도 괜찮은 자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크 역까지는 모르겠지만 4.5 정도면 세크의 좀 최근 두 경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고려해봤을 땐 또 원정 피닉스를 생각해봤을 땐 4.5 핸디는 좀 비빌만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세크 프렌 그 다음에 양팀 또 세크가 이 경기를 비빈다면 직전 경기처럼 저조했던 야투율이 반등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서 직전에 좀 저조했던 선수들 라이빙 같은 애들도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234.5 기준점이 좀 낮죠.
이거는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언더가 뜨면 전 피닉스 때문에 언더 뜰 것 같아요. 이건 피닉스도 세크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도 충분히 프론트 코트, 백코트에서 세크 상대로 충분히 득점력을 생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야투가 좀 저점이 뜨는 날이 아니면 이 경기는 세크, 프렌, 뭐 역배는 좀 도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나머지 하나는 뭐 내일 아침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다음에 킵했다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